왜 살해하셨어요? 죄송합니다. 피해자이라고 말수 없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어서 죄송합니다. 죽으려고 했다는데 왜 여학생을 공격했습니까? 여학생인 걸 알고 한 건 아닙니다. 광주 월계동 수많은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어떡하니 아가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등의 글귀를 남기시고 너무 가슴이 아프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라는 말을 남겨주셨습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 모인 이들, 그리고 모두가 함께 외치는 엄벌탄원, 그리고 신상공개. 영정사진을 들고 사건 현장을 찾은 부모님, 많은 시민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또한 오열하고 계십니다. 감히 제가 피해자의 친구들이 올린 글을 대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를 꿈꾸던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제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그날 소중한 친구의 꿈은 허망하게 멈춰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침묵한다면 제 친구의 죽음은 그저 운 나쁜 사고, 안타까운 사건으로 치부되며 흘러가는 시간 속에 묻히게 될 것이며, 가해자는 반성하는 척 연기하며 솜방망이 처벌로 법망을 피해갈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꼴을 결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심신미약이나 우발적이란 핑계가 통하지 않도록 법정 최고형을 내려주십시오. 타인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자에게 단 한 줌의 자비도 베풀어선 안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가슴이 사실 먹먹합니다. 발생되어서는 안 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이런 끔찍한 범행이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길 바랬고, 모두가 다 함께 외쳤던 그 시간들이 허무할 만큼 또다시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친구들이 올린 글을 읽으며 한 번 더 먹먹해졌습니다. 그 글을 읽고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모두 누구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같은 걱정을 하고 있구나. 예전처럼 또 그럴까봐, 또 지나갈까봐, 그리고 그냥 솜방망이 처벌할까봐. 정해진 대로, 판례대로 그냥 이전에도 이런 사건 발생했으니까 이런 형량, 마치 똑같은 사건인 양 처리할까봐요. 제가 오늘 방송 준비에 앞서서 조금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너무 감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노출될 것 같아서 최대한 감정 표현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사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범행을 저지르고, 더군다나 많은 분들께서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런 범행을 저질러 놓고 범행 이유도 말도 안 돼요. 그냥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제가 촬영하는 날짜인 오늘이죠. 5월 8일 날짜로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신상공개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예기간을 줍니다. 5일이요. 왜? 당사자가 거부해서요. 그 이야기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현재 네티즌 분들께서 가해자의 이름, 얼굴을 유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방송에서 그걸 공개하지 않는 이유도 14일 날 어차피 신상공개의 대상자로 결정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방송에서 그 얘기로 얼굴, 이름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았고요. 이 범행이 얼마나 처참하고 끔찍하고, 그리고 그 처리 과정들 또한 우리의 상식에서 부합하는 내용이 맞는 건지 함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사건 발생에 대한 이야기부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어린이날입니다. 2026년 5월 5일 밤 12시 11분경입니다. 바로 어린이날 공휴일이었죠.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모 대학교가 있는데 그 인근에 있는 한적한 보행로에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피해자를 갑작스럽게 공격을 한 범인. 피해자는 공포에 질려 살려달라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지만 이 사건의 범인 장 씨는요, 끝내 쫓아가 붙잡은 뒤 끔찍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헌데 이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게, 이 사건의 피해자는 둘입니다. 사건 현장을 지나던
다른 학교 2학년 남학생이 비명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달려왔다고 합니다. 친구랑 전화를 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잠깐만, 어디서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려 라고 하며 뛰어갔고요. 도로 건너편에서 어떤 여학생이 누가 흉기를 들고 쫓아온다 라는 그런 소리가 들렸고, 살려달라고 해서 도와주러 갔다가 장 씨는 그 남학생까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중상을 입게 되었죠. 이후 통화에서 그 남자가 나까지 쫓아와 도망가고 있어, 아파트 단지 쪽으로 이동 중인데 나도 찔렸다 라고 지인에게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여러분이 보신 이 사건 현장, 아마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어디인지 다 아실 것 같은데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입니다. 왜냐면 대학과 고등학교가 인접한 인도였거든요. 허나 이날 자체가 너무 이제 밤늦은 시간이었고, 그리고 공휴일도 껴있다 보니 주변에 또 상가들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야 때에는 인적이 드문 곳이었죠. 사건 발생 약 20분 정도가 지나서 12시 32분 목격자의 신고가 접수됩니다. 어떤 한 행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했고 바로 이송을 했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피해자 A양입니다. 제가 언론 뉴스 기사를 보고 있는데 꼭 이런 사건이 터지면 이런 댓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베베꼬였는지는 모르지만 다음날 공휴일인데 왜 늦은 시간까지 거기를 돌아다녔냐, 이 차가 아무렇지 않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꼭 나타납니다. 일단 피해자는요, 당일에도 늦은 시간까지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평소 꿈이 응급구조사, 간호사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꿈을 꾸며 성실하게 살아오던 학생입니다. 5월 7일 날 발인식이 있었습니다. 전달을 받았는데 굉장히 오열, 침묵, 고통 이런 단어들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모습이더라고요. 자, 그리고요, A양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던 B군, 일면식도 없는 학생을 외면하지 않았죠. 정말 다행히도요, 스스로 생명에는 현재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요, 5월 5일 날 발생했던 사건에 대한 간략적인 개요를 들으셨는데요, 무섭지 않나요? 아니, 그냥 공부 마치고 집에 가던 길입니다. 원한 관계인가? 알던 사이인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아니요, 아예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입장을 바꿔서 어디든 우리는 밤에 다닐 수 있는 자유가 있죠. 어디든 길에 갈 수 있고요. 어떤 공간이든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개인의 일정일 수도 있고 미래를 위한 노력일 수도 있고 그날 업무가 늦게 끝났을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돌아다니는 어느 공간에서 아무런 예상도 하지 못한 상황에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 공격을 했다? 이게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범행을 저지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학생을 잠시 추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못 잡으니 곧바로요, 자신의 SUV 차량을 타고 현장을 이탈해버립니다. 그러다가 차량을 다른 데다 버려놓고요, 그 이후 택시를 무려 3차례를 갈아탄 것으로 확인됩니다. 뭐 하는 거죠? 수사망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천연덕스럽게 걸어가고 있죠. 어디 가는 거냐면 무인 코인 세탁소에 들리는 겁니다. 이유는요, 혈흔 묻은 옷 빨려고요. 그리고 전자담배 충전하려고요. 태어났습니다. 이동 추적 동선 따돌리고 태연하게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돌아다녔죠. 하지만 경찰은요, CCTV 역추정을 통해 범인의 인상착의 및 그리고 자택을 확인하게 됩니다. 광주 월계동의 원룸촌 자택 주변에 잠복하고 있었죠. 알려진 바에 따르면 범인은요, 한 택배를 시킨 게 있는데 그 택배를 찾기 위해 주거지로 향하다가 현장에서 검거가 됩니다. 사건 발생 약 11시간 만에 검거가 되었죠. 검거 당시에요, 소지하고 있었던 흉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길이 40cm짜리요. 그런데 케이스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그게 범행 도구가 아니라는 뜻이었죠. 너 범행 도구 어딨어? 아, 그거는 버렸어요. 2개 준비한 겁니다.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장 씨는요, 최근까지 식당 아르바이트 일을 했고 그런데 현재는 무직 상태라고 합니다.
젊거나 정신병력은 없었으며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원룸촌에 살고 있었다라는 내용들까지는 전해진 상황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나올 얘기일 겁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서사요. 우리 이런 거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딴 새끼 서사 안 궁금합니다. 이런 새끼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사회적 불만이 있었고 어떤 인생,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요. 그딴 거 관심 없습니다. 세상이 힘들고요. 어렵고요.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건 피해주는 일입니다. 누가 이런 생각을 하냐고요. 이런 새끼의 서사는 사실 관심도 없습니다. 자, 그럼 검거된 범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 뭐라고 진술을 했을까요? 제가 이 말을 보고 정말 많이 분노했는데 최대한 침착하게 읽겠습니다. 사실 이 새끼 입에서 나온 거라 제 입으로 읽기 정말 싫지만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 조사에서요. 이 여학생을 우연히 2번 마주치자 순간적으로 충동이 일었다.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 누군가 데려가려고 했다. 그리고 서두에 보셨던 영장실질심사에서 나온 그 말 정말 죄송합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어 정말 죄송합니다. 여학생인 것을 알고 살해한 건 아닙니다. 계획은 안 했습니다. 라는 말이요. 제가 나쁜 마음, 되게 안 좋게 생각해서 그런 걸까요? 이 말, 이 목소리. 왜 살해하셨어요? 죄송합니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어서 죄송합니다. 죽으려고 했다는데 왜 여학생을 공격했습니까? 여학생인 걸 알고 한 건 아닙니다. 저만 뻔뻔하다고 느껴졌을까요?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며 들어가는 저 모습이요. 우발적인 범행이다. 지금 이 안에 그 말들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신미약 상태임을 경찰에 강조하고 있죠. 자기 심리적으로 불안했다. 그래서 극단적인 걸 하려고 했다가 누군가 데려가려고 한 거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우발적 범행, 심신미약, 이거 왜 주장할까요?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다 똑같은 겁니다. 죄의 가명입니다. 계획적인 살인보다 우발적인 살인이 훨씬 더 형량이 낮다는 것. 거기다 심신미약까지 들어가게 되면 인정이 되는 순간 형량이 감형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얘기하는 느낌이죠. 저는 그리고요.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말에 모순점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라는 느낌이었거든요. 피해자가 우연히 2번 마주치자 순간적으로 충동이 일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말을 똑바로 해야죠. 우연히 2번 마주쳤다의 그 단어요. 우연이요. 뭐 강조하는 거죠? 우발적이요. 얘 만약에 우발적인 거 아니면 우연이라는 말을 삭제해야 됩니다. 우연이라는 말을 빼면 뭐만 남죠? 피해자 2번 마주친다. 그럼 2번 마주쳤다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한 번 보고요. 돌아서 다시 온 거죠. 계획적으로요. 이렇게 봐야죠. 미행한 거죠. 주변 상황을 봤다라고 하는 게 더 말이 맞죠. 사람이 있냐? CCTV가 있냐? 주변 상황을 보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때 범행을 저지른 게 맞겠죠. 얘가 지금 하는 말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서 극단적인 걸 고민하고 있다가 범행을 결심했습니다. 누군가를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기에는요. 얘가 주장하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집에 택배를 시켰는데 그 택배를 가지러 가다가 경찰에 검거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택배가 뭐였냐면 미리 시킨 번개탄이었습니다. 아, 그럼 얘 말대로 진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거네. 그래서 그걸 택배로 시켰고 그걸 하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발생됐구나. 그럼 얘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만약에 사는 게 재미가 없어서 그런 선택을 하려고 했다가 고민하다가 결심을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려면 얘 범행 동기는요. 사는 게 재미가 없는데 자기는 죽기 싫었단 얘기가 되죠. 자기 혼자 죽긴 싫어서 누군가를 데려가려고 했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데려간다 라는 표현을 쓰는 범죄자들 대부분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같은 현장이요.
같은 공간 안에서 가야 같이 가죠. 데려간다라는 표현을 정말 쓰고 싶으면 어느 공간에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그런 짓을 하거나 아니면 사건 현장에서 그런 짓을 했거나 혹은 이런 걸 정말 미리 계획을 했다면 그동안의 사건들 보면 다 똑같습니다. 얘 무슨 짓 했을까요? 얘 차버렸죠. 차버렸거든요. 대부분 번개탄 가지고 들어가죠. 차 속으로. 집보단 나으니까. 집은 공간이 그래도 원룸이어도 크거든요. 막아야 돼요. 다. 불편할 겁니다. 차요? 간단하죠. 근데 얘는 차를 무슨 용으로 썼죠? 도주용으로 썼습니다. 얘가 움직였던 모습을 그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범행을 저지르고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해서 버리고 흉기도 버립니다. 이거 뭐 하는 거죠? 수사운선, 증거인멸이요. 이거 왜 하는데요? 어차피 뒤질 새끼가. 그리고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혼선 주면서 이동을 합니다. 왜요? 뒤질 새끼가. 그리고 도착해서 뭘 한다고요? 얘 말대로면요. 바로 어디로 가는 게 맞을까요? 차가 아니면 집으로 기어들어가 뒤지든가. 그것도 아니에요. 옷을 빱니다. 코인 세탁소에 가서요. 이거 정말 극단적 선택하려는 사람이 뭔가 정리하는 모습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어떻게든 안 잡히고요. 시간 끌려는 느낌밖에 안 듭니다. 그냥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쟤는 지금 이 멘트들이 다 역겨워요. 어떻게든 자기 범행에 대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2차 가해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 새끼 말대로면요. 유가족은 어떤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건데요. 피해자가 왜 사망한 건데요? 얘 말대로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까지 하나 했습니다. 여학생인 것을 알고 살해한 건 아니다. 계획한 게 아니다를 강조했죠. 여학생인 걸 알고 살해한 것은 아니다. 그럴 수 있죠. 교복을 입고 있는 게 아닌 이상 학생이다 아니다를 판단할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하죠. 약자를 골랐죠. 자기가 생각했을 때 꼭 이런 새끼들이 저지르는 범행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손쉽게 제압할 수 있는 체구가 작은 그런 사람들만 공격합니다. 진짜 너무 뻔뻔합니다. 어이도 없고요. 그리고 분명 계획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죠. 한번 계획적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을 좀 해볼까요? 일단은 한 가지 범죄 사실이 또 하나 공개가 됐습니다. 장 씨가 5월 3일이었죠. 사건 발생 이틀 전 경찰 신고가 됐던 기록이 하나 확인됐습니다. 장 씨가 광산구 첨단지구의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을 스토킹했다라는 혐의로 신고를 당한 거였죠. 뭐 어떤 데서는 전 여자친구다라고도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뭔가 그분이 다른 쪽으로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하니까 장 씨가 계속해서 뒤쫓아다니며 떠나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라고 실랑이를 벌였고 5월 3일에도요 쫓아와서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약간의 상해가 생긴 것 같은 그런 내용들도 확인이 좀 됐는데 해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고요. 그 이후에 분리 조치가 되고 그리고 피해자가 따로 이제 고소를 냈다. 이 정도만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은요 당시에 뭐 별다른 사건에 대한 부분이 크게 들어간 부분이 없고 나중에 뭐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소장 낸다고 하니까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했다라고만 현재 밝힌 상황입니다. 이때였을까요? 이때 이후부터요 무언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장 씨는 흉기 2점을 구매합니다. 이미 구입해 있던 흉기를 가진 상태로요 광주 시내를 배회했던 기록들이 확인됩니다. 검거됐을 때도 흉기가 하나 더 있었죠. 이거 뭐였을까요? 왜 2개를 준비했을까요? 그렇게 광주 시내를 배회했다라는 얘기는 아마도요 광주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장 씨가 가장 적합한 시간대, 가장 적합한 공간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죠.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장 씨가 휴대폰을 총 2대를 썼는데 한 대는 이틀 전부터 아예 꺼놓은 상태였고요. 그리고 한 대는 범행을 저지르고 하천에 유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흉기를 들고 시내를 배회했다. 공격할 대상을 찾고 있었다. 라고 보는 것도 맞을 거고요. 그걸 제외하면 한 가지 가능성은 더 있습니다.
혹시 자신이 원한을 가진 누군가를 찾고 다녔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뭐 정확하게 아직 더 조사는 해봐야 나오겠지만. 자, 그리고 사건의 그날입니다. 그날이 아주 끔찍한 일이 발생된 부분인데요. 여기까지 현재 확인이 됐습니다. 장 씨는요, 자신의 SUV 차량을 들고 주변을 다니다가 홀로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2차례 마주쳤다고 얘기했죠. 지는 우연이라고 했는데, 근데 차량에 소름 끼치는 장면이 보입니다. 2번째 발견했을 때 쓱 지나갑니다. 쭉 지나가고요. 앞에서 차를 세우고 내립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게 장 씨의 범행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 씨가 얘기한 거 안 믿는 거예요. 계획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SUV 차량 이동에서 이탈, 택시를 타고 혼선, 그 이후에 혈흔 세탁, 이런 부분들, 여기에 있는 내용이요. 범행 수법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심신미약입니까? 심신미약이라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미리 앞에 가서 기다린다.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에 혼선 준다. 혈흔을 없앤다. 아니요. 모든 게 다 철저하게 준비된 것처럼 탁탁탁탁 맞아 떨어졌던 겁니다. 예, 심신미약 절대 아닙니다. 범행 자체도요, 굉장히 계획적입니다. 범행 대상은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 그리고 사람이 없는, 인적이 드문 시간대, CCTV가 많이 없는 공간, 거기서 공격한다. 장씨, 특별한 원한이나 목적 없이 그냥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제압하기 쉬운 대상을 골랐죠. 그리고 범행 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요, 우리가 지금 봤던 모습에서 죄책감을 느끼는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사이코패스 검사까지 한다라고는 알려져 있는 상태죠. 심지어요, 정신과 치료 전력도 없습니다. 범행 당시 음주나 약물 상태도 아니어서 그냥 멀쩡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나이 24살. 보통 다 똑같은 생각 갖고 있지 않나요? 심리적으로요, 아, 정말 살기 힘들다, 극단적인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쪽의 생각이 들게 되면 공격의 화살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타인에게 향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힘들고 자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으면 그 모든 공격의 화살은 본인에게 들어옵니다. 이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얘는요, 그걸 핑계 삼아서 타인을 공격을 했습니다. 정말 거짓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상동기 범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묻지마 범죄라고도 부르죠. 이상동기 범죄가 매년 약 40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한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피해자 친구들이 쓴 글을 보면서 제일 답답했던 부분이 그거였거든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2023년 7월에 발생했던 당시 나이 33세 조선이요. 신림동에서 그냥 길거리에서 흉기 휘두르고 1명이 사망, 3명이 다쳤습니다. 그냥 저질렀습니다. 이때도. 그로부터 몇 달 지나지도 않아가지고요,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당시 나이 22세 최현종이요, 차량으로 행인 들이받고 흉기 휘둘러서 2명 사망하고 12명이 다쳤습니다. 이런 사건이요, 혹시 순천 사건 기억하시나요? 순천에서도요, 박대성. 계속해서 이런 범행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린 그때마다 분노했고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 사건 보면서 느꼈던, 그리고 그 친구들이 올렸던 글을 보고, 그 어린 친구들이 올린 글을 보고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재판부가 또다시 천편일률 쪽으로 가겠구나. 참 답답하거든요. 어떻게 갈까요? 판례를 뒤집지 않겠죠. 기존에 있었던 판례 그대로요. 사람 1명을 살해했다, 끔찍하다, 계획적이다, 반성 안 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붙겠죠. 단 초범인 점,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겠죠. 서사 얘기하면서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가 수많은 유가족분들과 통화하면서 제 가슴에 가장 많이 남은 다 말이 하나 있어요. 내 자식은 죽었는데 쟤는 왜 살아 있어야 돼요? 정말 할 말이 없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이런 애를 살려두는 게 맞을까요? 정말 이런 애가 우리 사회에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애 진짜 그냥 무기수로 두고 살아가게 만드는 게 맞은 걸까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인터넷 사이에서 굉장히 뜨거운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요. 5월 8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에서 이제 머그샷을 공개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개되지가 않았습니다. 이유는요, 본인이 반대해서요. 본인이 반대해 5일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5월 14일부터 6월 12일까지 한 달간 게시하겠다 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 가해자 장 씨의 이름과 신상이 뭐 퍼져서 사람들 사이에 돌고 있다라는 것도 들었고 알고 있는 사안인데요. 일단 신상 공개가 결정 났기 때문에 뭐 저희가 그걸 가지고 또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얼굴이나 이름 가지고 방송을 이끌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저지른 죄, 이게 자꾸 계획 아니라고 하니까 그거 거짓말인 거 하나, 그리고 심신미약 주장하니까 그거 아닌 거 하나, 이게 더 중요한 초점일 것 같아서 그쪽 부분으로 일단 전달을 드렸는데요.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습니다. 신상 공개 5일간 유예 기간이요. 이 이유가 있어요. 피의자의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말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공개 수배 왜 하세요? 공개 수배는 그럼 왜 하는 거예요? 공개 수배도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십니까? 피의자의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해 주셔야죠. 신상공개위원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있고 현재는 신상공개법이 개정되어 있거든요. 정확한 죄명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여러 가지의 명칭들을 보고 그 안에서 회의하고 확실하게 범인이 맞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신상공개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 때문에 도입을 해놓은 것이다. 뭐 인권에 대한 문제니 뭐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법령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니까. 네, 5일간 불복하면요, 5일 이내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으로 기회를 주는 제도다라고 하면 이거 인정 안 해주잖아요. 받아주지도 않지만 그냥 하나의 절차상에 대한 부분으로서 보여주는 대목이더라고요. 저는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장씨, 이거 왜 거부했을까요? 어차피 뒤질 새끼였는데. 아, 얘 너무 이상해요. 우리 표현은 뭐 그런 말 하죠. 꼬롬하다라는 표현. 이상해요. 인생 막 살았거든요. 얘가 지금 얘기하는 대로 보면, 행동하는 거 보면 막 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가 마치 떳떳한 양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건 아닌데요? 계획 아닌데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신상 공개가 결정나니까 이거를 거부했다라는 거? 이게 왜 이거 거부하죠? 가족들이 볼까봐? 본인 가족들이 알게 될까봐? 이미 알 텐데? 뭐가 더 있나? 아니면 너 정말 누구보다 살고 싶었던 거 아니니?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지은 죄에 대해서 다 사실대로 얘기하고 자꾸 이상한 소리로 법 피해가려고, 형량 감형하려고 머리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정말 끔찍한 사건입니다.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길 바랬지만 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똑같이 외치고 있죠. 엄벌탄원이요. 제발! 대한민국의 사형집행이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요, 천편일률적인 똑같은 얘기로 형량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고견 댓글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